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 먼저 브리핑 해드릴게요. 영미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이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도입을 할 전망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딧은 지금 영미권에서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손꼽히고 있고요. 2월 기준으로만 13억 명의 전체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이용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코로나가 비트코인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펀드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최초 입성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월마트 등 이 다국적 기업에서 이 중국의 이 블록체인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212건의 출원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 2위 채굴기 제조업체인 가나안이 지난해 1,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11개 보험사의 블록체인 시스템 시범 도입이 허가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미권의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인 이 레딧이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레딧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만 13억 명을 달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곳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레딧은 이 사용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딧 이용자인 이 마고 크립토가 이 영상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영상에서는 사용자 보상을 위한 포인트와 그리고 이를 담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이제 중심으로 사용자들은 보상 포인트 시스템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그 내용에 대한 뭐 상세한 설명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설립된 레딧은 이 사용자들이 새로운 글이나 이 정보, 뉴스 등을 공유하는 영미권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국내 일부 커뮤니티처럼 세부 주제별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딧에서 만약 이런 이제 포인트 보상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 형태는 아니고 이제 포인트 형태로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상황 때문에 아마 레딧은 그런 이제 암호화폐 형태가 아니라 포인트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레딧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레딧 측은 영상에 대해 이제 공식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한 유저의 지금 동영상으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동영상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커뮤니티 포인트라는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레퓨테이션, 뭐 평판이나 뭐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이동하는 거, 멤버십, 상당히 자세하게 이 월렛이라는 부분도 탭이 따로 되어 있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이랑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카르마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거랑 이제 뭐가 다르냐, 이 포인트랑 이거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이제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 큰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포인트 제도들, 카카오에서도 이런 포인트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파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6,896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저항선인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항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약한 기운으로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6,800달러 선에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더 하락세가 나와서 6,500달러까지, 아니면 그 이하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아직 큰 하락은 아니고 횡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힘을 다시 한번 모으고 올라오는 흐름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웨슬라드의 이제 분석인데요. 지금 웨슬라드는 이 가격 전망을 좀 더 이제 하락세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하락세를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7,242달러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7,100달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아서 삼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트롱 서포트 존으로 해서 5,800달러 선을 보고 있는데 5,800달러 선이 중요한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의 분석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6,800달러 선까지 내려오고 그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 하락세를 염두에 둔 차트라고 할 수가 있고 6,000달러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지금 열어놓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8,801만원대 보합세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블록체인 인구센터와 그리고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대표 멤버인 데니덩이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자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해 부양책 패키지를 배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니 등은 디지털 화폐는 이런 상황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지금 중국은 이 자국 내에서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P라는 이제 뭐 이 중앙화된 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화폐가 이제 올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지금 전망치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현재 사태에서 그 대안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꺼내놓을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처럼 돈을 그냥 막 뿌려대는 이 양적 완화만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만약 이제 발급이 되고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출현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쓰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른 형식이고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 팀 드레이퍼 코로나가 비트코인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완전 긍정론자죠. 언제나 뭐 비트코인이 몇만 달러가 간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무제한의 양적 완화가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그는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규제 금융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자금이 세계 경제에 투영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양적 완화 자금은 기본적으로 침체된 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돈뭉치를 쏟아부을 것이고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퍼는 이 중앙은행이 수십억 달러를 인쇄하는 법정화폐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고정된 공급에 기초를 둔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양적 완화로 인해 통화 가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국가가 마찰이 없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는 이미 경제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폐 일반적인 이제 달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양적 완화로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그 달러보다는 이 대안이 돼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펀드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최초 입성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캐나다 자산 운용사인 3IQ가 이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펀드를 상장한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IQ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펀드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A 클래스로 분류된 QBTC.U라는 이게 지금 이제 150만 주가 발행이 됐고 현재 주당 1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설립된 3IQ는 펀드의 투자 운영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고 있고 이 수탁 업무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미니가 생각보다 지금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펀드는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인 크립토 컴페어와 이 바네크 유럽 지사인 MV 인덱스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격 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펀드는 이 보안이나 수탁 문제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 노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3IQ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클래스 주식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IQ는 2017년 처음 투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승인이 나기까지 3년 동안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12일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펀드가 메이저 증시에 입성한 최초의 비트코인 공모 펀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증시는 월간 거래량이 970억 달러가 넘는 캐나다 최대의 주식 거래 시장이고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HUT8과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은행 갤럭시 디지털이 상장이 되어 있으며 호라이즌의 블록체인 상장지수 펀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펀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부분들도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식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이 진출을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월마트 등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블록체인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마스터카드, 소니, 인텔 등 35개 다국적 기업들이 212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총 46건의 해외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키아, 인텔, 오라클도 각각 13건, 12건, 9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 기술들을 특허를 통해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몰리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활동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2016년 중국 기업이 출원한 블록체인 특허 120만 건 중에 4.17%만이 해외에서 진행이 됐고, 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출원한 특허 52만 1,802건 중 43%가 해외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은 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허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개정 지침을 내놓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놀랍고 이제 무시무시한 부분은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해외 특허까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 특허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건 이 산업 분야가 앞으로 떠오를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 특허 경쟁을 이미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분야가 결국에는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기업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 2위 채굴기 업체인 가나안이 지난해 1,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2위 채굴기 제조업체인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지난해 1,800억 원의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2019년 4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억 4,860만 달러, 약 1,810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1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순손실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매출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2018년 4,64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에는 2,44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가나안은 손실과 별개로 지난해 나스닥 상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었는데 지난해 10월과 11월 채굴기 판매량이 늘면서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6.8% 늘었고, 이 가나안은 지난해 판매한 채굴기에서 나온 해시레이트는 지난해 늘어난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 연산력의 20%를 차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총 9천만 달러, 약 1,09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고 이후 주가는 줄곧 내림세를 기록해서 현재 주당 가격이 3.2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장 초기 대비해서 74%가량 하락한 수준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좋지는 않은 부분까지 반영하더라도 꽤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업체에서는 조금 그 위험한 상황까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아무래도 이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이 11개 보험사의 블록체인 시스템 시범 도입을 허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대만 금융당국이 보험 증서 발급 및 수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11개 보험사가 보험 증서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고요. 프로젝트는 보장 청구 얼라이언스 체인은 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험 증서 발급 및 수정 작업을 처리하며 이 보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오늘 7월 1일부터 6개월간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사들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보험사 한 곳에서 정보를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가입되어 있는 다른 보험사에도 관련 내용이 통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편의를 개선하고 이 사망 직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는 등의 관련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중화민국 생명보험산업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신광생명보험, 캐세이 생명보험, 대만 생명보험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안타 생명보험도 있네요. 굉장히 많은 이 생명보험 회사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보험회사들이 잘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국내에서도 지난 1월에 삼성 SDS가 블록체인 넥스 레저를 활용한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보험금을 간편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블록체인은 우리 실생활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더더욱 많이 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이 당연히 될 거고요. 우리 생활에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